어떤 순간인가 마르지 않는 천지의 붓을 적셔 조국 승리의 새 역사를 쓰자. 마르지 않는 천지의 붓을 적셔 자주 통일의 새 역사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을 잘 아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바로 알아야 북한을 바로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대사랑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왕처럼 대하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전국을 돌며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야영장, 물놀이장, 교육기관, 심지어는 어린이 식료품 공장과 어린이 가방 공장까지 현지 지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을 중시하며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의 최고 지도자가 부모 없는 고아들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안아주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하에 전국 각지의 현대적 시설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온포 휴양소를 현지도 다녀온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 크게 노하는 모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을 얼마나 아끼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루에 7, 8군데를 현지지도 간 적도 있고 심지어 수차례 같은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제도와 무도 현지지도에서 바닷물 정제기실을 둘러보고 직접 물을 마신 후 섬 초소 군인들의 먹는 물 문제를 완전히 푼 것이 기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포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상적이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동포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족애의 대상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총 165차례에 걸쳐 제1동포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수학여행의 제반 비용을 북한에서 담당한다고 하니 타지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남과 북의 오해가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강릉 공연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통해 사라진 것에서 이미 음악의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100마디 말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북의 지도자들은 음악을 정치에 아주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북한을 음악예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음악예술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맨 앞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습니다. 12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란봉 악단의 이름을 직접 듣고 악단 조직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란봉 악단 가수들에게 몸소 시범적으로 노래도 불러주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새로운 음악 창작법에 대해 얘기할 정도로 음악적 이론에 대한 조예도 깊다고 합니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시며 우리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말 북한 함경북도 지방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명거리 건설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자재를 대거 수해 복구로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1월 11일 수해 지역에 1만 1,900여 세대의 주택 복구를 완료합니다. 다음해 4월 13일 여명거리도 완성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결단력으로 여명거리 완공과 수해 복구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여성, 고아,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 북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잘 알 수 있었던 작업이었고 그 정책의 중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양로원을 현지 지도하며 연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궐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월 7일 군부대 수산물 냉동시설을 현지 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물고기를 공급하라는 사업을 인민군대에 조직하라는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 등의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먹이려면 연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직접 수첩에 적어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보여준 파격적인 겸손함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 바른 모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 내내 자신을 낮추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모습을 보고 특유의 겸손 화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루어진 노력인데 이에 가지고 평양 시민들 우리 당과 정부 한국도 인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사유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신년사에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 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풀어진데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7년 신년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며 안타까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흐뭇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뿌듯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한 이 영상들이 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좀 알려지면 우리 지금 판문점 선언 시대, 평양 공동선언 시대에 맞게 우리 민족이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